네, 안녕하십니까. 충청북도 진로교육원 원장 김기선입니다. 우리 원은 2017년 9월 1일 날 개원하여 올해가 3년이 되는 해입니다. 매년 5만 명의 학생이 우리 원을 방문하여 50여 개의 직업을 체험할 수 있는 기관입니다. 비록 짧은 3년의 기간이지만 대한민국의 진로교육의 메카로서 자리 잡을 수 있었던 것은 학생들에게 행복한 삶을 설계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도록 김병우 교육감의 투철한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전국에서 두 번째로 설립할 수 있었습니다. 매년 충청북도 진로교육원을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전국 시도교육청에서 저희 원을 벤치마킹 위해서 방문하고 있습니다. 저희 진로교육원은 학생들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진로 설계할 수 있는 행복꿈터로서 꾸준한 안내자의 역할을 해나갈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충청북도 진로교육원 이교배 과장님 모시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자, 충청북도 진로교육은 어떤 곳인가요? 네, 아이들이 여기 와서 즐겁게 이제 체험 활동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아이들이 꿈을 발견하고 꿈의 방향을 찾고, 그다음에 아이들이 그 비전을 찾아서 아이들이 이제 희망을 갖고 하는 그런 터전이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이곳이 이제 세워지기까지 처음부터 오늘까지 계시다고 했는데요. 네. 처음부터 오늘까지 좀 과정 좀 설명해 주시죠. 네. 맨 처음에 이제 김봉우 교육감님 이제 그 공약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진로 교사를 하다가 이제 진로에 대한 교육을 세우게 되어서 제가 이 일을 이제 추진하게 되었고요. 맨 처음에 이제 어디다 세울까에 대한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여러 곳을 또 다녔고요. 여기야말로 최적지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이곳은 옛날 구추성중학교인데요. 여기가 이제 폐교가 되면서 여기다 활용하게 되면은 접근성이 가장 좋고 또 이 폐교를 잘 활용하면은 경제적으로도 많이 도움이 되기 때문에 여기다 세워 이제 놓자라고 결정을 해서 추진하게 되었고요. 여러 가지 뭐 말도 못할 그런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죠. 네, 여러 가지 행정적인 어려움이라든가 또 작은 돈을 갖고 또 시설을 세워야 하다 보니까 거기에 맞게끔 어떻게 이제 세워야 되나에 대한 그런 것들을 솔직히 말해서 이제 잠을 자다가 벌떡벌떡 일어나면서 막 생각을 하게 되고 계속 텔레비를 봐도 그 생각, 어디를 가든지 그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세워야지 아이들이 체험 활동을 좀 재밌게 하고 자기의 꿈을 찾고 그다음에 그 아이들이 앞으로 10년, 20년 후에 나는 여기 진로교육원에 와서 꿈을 찾아서 이렇게 내가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거를 그 말을 들을 수 있게끔 내가 할 수 있을까라는 이제 그런 고민을 찾기 위해서 많은 고민을 하면서 세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아이들이 와서 지금 결론적인 얘기지만 아이들이 여기 와서 만족해 하는 그 학생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또 오고 싶다는 아이들이 94%가 여기는 12마을이 있는데요. 한 마을당 3개 내지 5개 체험 마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아이들이 올 때 한 12번을 와야 돼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부터 이제 고등학교까지 12번을 와도 그 책은 그대로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변경되는 체험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와서 좀 행복해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이제 뭐냐면 오늘 체험 활동을 하고 나서 꿈이 무엇인지 알고 그 다음에 이제 많이 이제 나의 이제 앞으로의 그 꿈에 도전하기 위한 여러 가지 그런 도움을 많이 받았고 이런 말을 들을 때 가장 행복합니다. 네. 자, 진로 교육원은 역시 진로를 설계해 주는 것, 그렇게 설명이 되겠군요. 그렇죠. 그 할 얘기를 잘 할 수 있게끔 그 아이들에게 이렇게 촉진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진로 교육원.
자, 12마을을 이제 구경하러 가실까요? 네. 네. 자, 이곳은 어떤 곳인지 설명해 주시죠. 아, 네. 여기는 아이들이 버스를 타고 네. 내려서 모이는 광장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모이는 광장. 네, 모이는 광장인데요. 아이들이 여기서 모여가지고 학교에서 자기가 신청한 체험 마을이 있습니다. 아하. 이미 신청을 하고 와서 내가 체험한 마을에 앉는 거예요. 여기가 이제 문화예술 마을, 멀티 스마트 마을 이렇게 있죠. 그럼 여기서 앉아가지고 아이들이 이제 그 체험 마을에 대한 간단 소개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안전지도 받고, 그 다음에 마을 선생님들이 이제 여기 모인 아이들을 데려갑니다. 아. 그런데 모여서 예. 이렇게 다시 또 이렇게 데려가는 플랫 장소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또 가시죠. 네, 여기 보면은 여기 저희들 이제 11개 마을이 있는데 네. 그 체험 마을 가는 곳이 좀 복잡합니다. 예. 그래서 아이들이 막 들어오면서 발열 체크하고 들어갈 때 다 일일이 얘기해 줄 수 없어가지고 뭐 녹색만 쫓아가라, 뭐 분홍색만 쫓아가라 이렇게 얘기해 주면 아이들이 색깔 따라서 쭉 이제 자기가 체험한 신청한 마을을 찾아가게끔 하기 위해서 코로나 때 생긴 이제 그러한 이제 그 위정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많이 이제 아이들이 그 오면서 선생님들이 다 일일이 이렇게 안내하지 않아도 아이들이 찾아가는 또 즐거움. 네. 이것도 하나의 진로 체험이라고 네. 보고 아이들이 즐겨 찾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진로 체험입니다. 네. 가시죠, 진로 체험. 자, 보건의료 마을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어떤 곳이죠? 네, 여기는 이제 보건과 관련된, 의료와 관련된 그런 체험 활동하는 그 마을입니다. 여기에는 4개의 체험실이 있습니다. 네, 뭐 응급의학과 의사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내보내가 있는데요. 어떤 곳이죠? 네, 여기서는 이제 응급의학과 의사,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스마트 헬스 프로그래머 이런 직업들이 어떤 과정이 필요하고 어떤 역량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어떤 직업 환경을 갖고 있고 이런 것들을 이제 소개해주는 이제 오리엔테이션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마을에는 이렇게 꼭 오리엔테이션이 하나씩 있습니다. 네. 그 저런 학과 저런 이제 과들이 어떤 일을 하는 건가에 대한 예. 얘기를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조를 편성을 해요. 예. 그래서 이제 ABC 조를 편성해가지고 체험실을 이제 이동하게 돼요. 자, 이곳은 어떤 곳이죠? 아, 여기는 이제 응급의학과 의사를 체험하는 곳입니다. 네. 그래서 응급 환자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인공 호흡을 하느냐, 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팔이 부러졌을 때 어떻게 이제 아. 환자를 꼬매고 붕대를 매느냐, 뭐 그다음 진단하느냐 이런 것들을 이제 응급 상황을 가정을 해서 의사가 얼마큼 정확하게 판단을 해서 이제 치료해 줄 것인가 이런 것들을 체험해가면서 응급의과 의사가 얼마큼 그 생명에 대해서 소중함을 알게 되고 그 정확한 판단을 해야 되는지를 체험해보는 그런 응급의학과 관련된 체험을 해주는 이제 그런 체험시기가 보면 되겠습니다. 네, 어릴 때 막막하게 의사 되겠다 그런 꿈이 이곳에 와서 보면 더 확실해질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어떤 친구는 이제 사실은 이제 여기 피가 나오는 예. 걸 설명을 했었어요. 예. 근데 못 샀는데 피가 나오는 걸 싫어하는 친구가 사실은 예. 이제 의사가 되면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네, 이런 거 꾸며보면서 또 응급 상황에 내가 이렇게 침착하게 의사 역할을 할 수 있는가 없는가 이런 것들을 체험해보면서 자기가 예. 느끼고 오는 거죠. 예. 네. 자, 여기 종이로 하트 모양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어떤 종이가 많이 붙어 있습니다. 네, 이거는 아이들이 체험 활동하고 나서 이제 간단하게 자기가 체험 활동한 거에 대한 소감을 적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재밌다는 글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꿈을 다시 한번 찾게 되었다는 글들. 그 다음에 간혹 가다가 또, 재미없었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렇죠. 네, 그것도 좋은 체험이거든요. 네. 내가 이 분야에 재밌는 건지 끌리는 건지 아닌지 아는 거니까. 네, 그래서. 자, 한번 보겠습니다. 물리치료에서 체력단련실에서 심폐소생 등등 좋은 것을 알아서 좋았다 이렇게 또 돼 있네요. 네. 당장 좋아요. 네. 또 대부분 좋다는 게 많거든요. 좋다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다이마가시. 네. 자, 눈에 확 들어오는 게 있습니다. 노인 체험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요. 네. 어떤 체험을 하는 거죠? 이게 노인들이 이렇게 여기다 뒤에다 이제 매는 거거든요. 예. 결박당한 만큼 불편한 걸 느끼게 합니다. 예. 이거 아주 큰 게 되겠는데요? 네네. 예. 네. 굉장히 무겁습니다. 네. 예. 이렇게 체험해보고 여기는 이제 장애인들. 장애인 체험. 장애인들이 얼마나 불편하고 예. 앞에 이렇게 뒤를 예. 얼마나 예. 어려운가 힘든가 예. 이런 걸 체험해보고 이렇게 힘든 사람 장애인과 노인들을 어떻게 하면 잘 케어해 줄 수있을까 예. 그런 것들을 설계해
해보는 사회복지사, 예. 사회복지사 체험하는 곳입니다. 네, 이것은 이제 우리 물리치료사 체험실인데요. 여기는 이제 뼈대, 우리의 몸의 이제 구조를 이제 물리치료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저기는 이제 근육이 이제 어떻게 이제 움직이는가, 약간 근육, 이제 세근육 이런 것들을 측정해 보는 이제 그런 기구고, 그거에 따라서 이제 여기 여기 침대에 누워서 물리치료사 되시는 선생님들이 이렇게 치료해야 되고 저렇게 치료해야 되는 거를 아이들과 같이 체험 활동을 해주는 이제 그런 곳입니다. 그 숙달을 시켜서 아이들한테 뭐 이렇게 취업시키는 곳이 아니라 아이들이 이런 곳이다. 이런 곳이다. 어떤 방향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 찾아주는 곳입니다. 자, 체험 마을을 이제 두 군데 보니까요, 욕심이 생겼습니다. 네. 체험하고 싶은 학생들이 어떻게 하면 체험을 할 수 있는지요? 네,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가 있는데요. 학교 단체로 오는 체험이 있고 개인이 이제 그 희망에서 오는 체험이 있습니다. 학교의 단체로 오는 체험은 학교에 있는 선생님이 단체로 체험 활동을 하게 되는데요. 네. 단체로 체험 활동을 하게 되면 그 개개인별로 개인 코드가 발생을 해서 그 코드를 타고 아이들이 내가 원하는 체험 마을에 이제 신청을 해서 원하는 날짜에 시간에 와서 체험 활동하는 것이 이제 주중에 월요일서부터 금요일에 하는 이제 단체 체험 활동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외에 모든 프로그램은 다 개별적으로 와서 내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체험 활동을 신청해서 오는 곳입니다. 토요질 캠프라든가 행복가족 치료 캠프라든가 지역사회와 함께는 뭐 여러 가지 그 체험 활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우리 진료기관의 홈페이지에 와가지고 체험 활동을 이제 신청을 해서 오는 그런 단체 체험 활동과 개인 체험 활동을 통해서 오게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또 비용이 발생될 텐데. 비용은 전혀 다 무료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무료입니다. 그러면 한 번쯤 다 체험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렇죠. 예. 이것저것 다양한 체험 활동을 해서 내가 이쪽 직업 세계가 끌리는구나. 이거를 얻는 거는 대단한 거죠. 그렇죠. 좋은 성과죠. 자라가면서 자기 직업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영광입니다. 네, 직업의 방향을 찾는 거예요. 네, 내 직업의 방향이 동쪽인지 남쪽인지 서쪽인지. 예. 동으로 가야 될 친구가 서로 가면 안 되죠. 그렇습니다. 이제 힘들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 방향을 찾아주는 이제 그런 곳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 여기는 방송 장비가 많이 되어 있는데요. 네. 어떤 곳이죠? 네, 여기는 실제로 이제 방송이 가능한 시설이고요. 예. 여기서 아이들이 이제 그 MC라든가 라디오 어떤 이제 그 진행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체험해보는 이제 곳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그 방음 장치도 다 돼 있고요. 네. 네. 아이들이 와서 자유롭게 토크를 나누면서 또 방송하는 그런 모습도 녹음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가 들어본 거를 이렇게 또 서로 이제 얘기 나누면서 어떤 이제 체험 활동을 할 때 어떤지 많이 도움이 되었는지 이런 것들은 이제 방송 체험 활동을 나누는 그런 공간이 되겠습니다. 기자들도 아주 굉장히 좋은데요. 가장 돈이 많이 들어가요. 좋습니다. 기자들. 체험실입니다 여기. 자, 지금 이곳은 방송을 직접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다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TV 방송을 해놓을 수 있는 곳인데 여기 PD 체험을 하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자막을 넣거나, 그다음 디자인을 넣거나, 그다음에 이제 음향 조절하든가 이런 것들을 PD의 이제 지시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이제 작동해보는 이제 그런 체험을 해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기서는 이제 앵커라든가 카메라맨 이런 것도 체험해보게 됩니다. 영상 띄울 수 있게 다. 네. 바로 띄울 수 있게 다 해놨고요. 네. 자, 이곳은 지금 방송 카메라가 있는데요. 네. 카메라 기자재가 굉장히 비싼 것 같은데요. 네, 카메라맨이 되어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저 PD의 이제 그 지시에 따라서 카메라를 이제 비추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는 뭐냐면 저희 그 뉴스 방송, 뉴스 방송을 하는 거를 이제 실제로 이제 아이들이 시나리오에 의해서 체험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뉴스 할 때마다 카메라, 이 카메라, 이 카메라, 한 카메라 이렇게 조정을 하면서 이제 체험해보는 곳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3개의 체험이 가능한 거죠. 여기 이제 그 앵커맨, 그 다음에 카메라맨, 그 다음에 PD. 네, 이런 체험을 이제 아이들이 할 수 있는 곳입니다. 이곳은 어떤 것을 체험하는 곳인가요? 네, 여기는 이제 과학수사 마을인데요. 수사를 하다 보면은 이제 유전자 분석이라든가 DNA 분석 이런 걸 통해서 범죄자를 이렇게 찾는 이제 그런 체험 활동을 해보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는 과학이 있고
그다음에 심리, 범죄자의 심리를 분석하는 이제 그런 분야이기 때문에 여기는 인문과학 멀티방을 이름 붙였습니다. 네, 여기는 이제 지문 채취라든가 족족 채취 이런 것들을 이제 그 수사 기법을 익히는 그런 체험 활동 이제 그 찾아볼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이곳에서 사건 사고 현장을 갖다가 이제 감식하는 거네요. 보니까. 맞습니다. 네. 예. 네. 여기서 이제 그 여기 사건 이제 현장이고요.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전자 분석이라든가 예. 지문 채취, 족족 채취, 디지털 포렌식 이런 수사 기법을 배워서 여기 와서 이제 뭐냐면 범인을 잡기 위한 이제 그 뭐라 그래 저기 이렇게 탐문수사. 네, 탐문 수사하는 곳입니다. 족족도 찍어보고 이렇게. 네. 여기 보이지 않는 이제 발자국도 있고요. 예. 보이긴 하지만 이렇게 체험 활동하는 곳은 저희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팀별 미션형 체험 활동인데 여기서 이제 그 ABC 팀을 짜가지고 이 씨가 범인인지 오 씨가 범인인지 뭐 구 씨가 범인인지를 그 지문 채취라든가 디지털 분석이라든가 뭐 이런 DNA 분석을 통해서 아이들이 범인을 찾는 그런 찾아가는 어떤 이제 미션형 해결형 체험 활동이기 때문에 더 재미있어요. 지문 채취, 예. 조큰, DNA 증거물. DNA 증거물. 예. 자, 이곳은 약품이 많이 있는데요. 네. 어떤 곳입니까? 네, 여기는 약사협회에서 와서 예. 이렇게 리모델링을 해서 아. 약사들이 순번제를 정해서 직접 오셔가지고 아이들한테 약사 체험을 해주는 곳입니다. 예. 제조하고 약사의 역할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체험해보는 곳이죠. 네. 그래서 지역사회에서 직접 와가지고 예. 자기들이 이제 이렇게 교육기구로 체험해주는 활동을 해주는 그런 곳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 가상현실 체험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네. 어떤 곳이죠? 여기 이제 VR 들어보셨죠? 예. 그래서 여기 이제 그 HMD를 네. 쓰고 그다음에 이제 그 체험 활동하는 곳인데요. 스마트팜 농사를 어떻게 짓는 거에 대한 것들. 이쪽에는 자율주행차를 어떻게 만들어서 이제 운행이 되는가 이런 것들을 VR로 체험해보는 이제 그런 곳입니다. 여기 컨텐츠가 이런 기기보다는 컨텐츠가 대단히 비싸요. 그렇죠. 컨텐츠 하나에 막 1억 3천만 원씩 하는데 저희들이 그 노동부에서 그 기부를 받은 겁니다. 예. 컨텐츠를. 예. 네, 그래서 여기 아이들이 VR 체험을 하는 이제 곳입니다. 자, 이곳은 컴퓨터가 많이 있는데요. 어떤 곳이죠? 여기는 이제 뭐냐면 빅데이터 분석가를 체험해보는 곳입니다. 여러 가지 그 빅데이터를 모아서 조합을 해서 어떤 현상이 이루어지는 건지 예. 그런 걸 분석해보고 만약에 사업을 한다면은 그거를 그 이용해서 어떻게 사업을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이제 체험해보는 곳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빅데이터 하면 뭐 시내버스를 타는데 핸드폰을 뭐 어디서 많이 했다 뭐 그렇게 해서 다 핸드폰 뭐 많이 사용하는 곳 뭐 그런 식으로. 그렇죠. 예. 이제 여기에 이제 버스를 몇 대를 배치해야 되는 건지 예. 시간대 어느 때 많이 이동하는 건지 그래서 버스를 어느 시간대로 이렇게 예. 배치해야 되는 그치. 이런 것들 빅데이터 분석 통해서 제시해 줄 수 있는 거죠. 앞으로 아주 중요한 직업이죠. 빅데이터. 이제 앞으로 굉장히 중요시 되는 이제 그런 직업색이라고 볼 수가 예. 있습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하면 컴퓨터가 많이 있는데요. 컴퓨터만 있죠. 예. 어떤 네. 곳인가요? 여기서는 사실은 이제 IoT라고 해서 사물 인터넷. 그래서 여기 뒤에 보시면은 여러 가지 TV도 있고 뭐 그다음에 뭐 가습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예. 이런 것들을 스마트홈 예. 설계하는 예. 이제 그래서 스마트폰으로 그런 것을 다 작동시키는 것을 체험해보는 예, 그런 예. 곳입니다. 그렇죠. 여기서 생명은 사실 프로그래머 코딩하는 거 그게 이제 네, 생명입니다. 네. 그래서 아이들이 이렇게 여기서 이제 컴퓨터 설계를 해가지고 여기다가 심어서 이거를 다시 이제 스마트폰에다가 예. 입력을 해서 스마트폰으로 냉장고라든가 TV라든가 예. 가습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작동할 수 있게. 작동하는 이제 그런 체험 활동을 하는 곳입니다. 예. 아주 뜨는 앞으로 유망이는 또 네. 그래서 여기 전체가 그 앱 개발자, 예. 빅데이터 분석가, 산물 인터넷, 예. 앞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 때 가장 그 예. 따끈따끈한 예. 그런 체험 활동하는 곳이라서 아이들이 상당히 재미있어합니다. 자, 이제 요즘에서 네. 이제 전반적으로 돌아봤는데요. 네. 체험하고 싶은 학생들에게 아니면 부모님들에게 어떻게 체험하면 좋다 이렇게 조언 좀 한번 해주시죠. 네.
사실 여기 체험활동은 학생들이 와서 체험활동도 하는 곳이기도 하지만 학생들하고 학부모가 같이 와서 체험활동도 하기도 하고요. 그 다양한 체험활동하는 아이들이 나중에 내가 원하는, 내가 정말 그 끌리는 어떤 직업 세계를 이렇게 찾을 수 있는 이제 그런 기회를 갖게 하는 데 가장 소중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지 내가 나중에 이제 일하면서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가, 그런 걸 찾는 거기 때문에 사실 그 진로에 이제 우리 진학 되게 중요시 여기지만 이제 그 진로가 결정이 되면은 사실 90%는 완성이 된다고 생각하게 돼요. 예를 들어서 건축 분야에 내가 끌리는 걸 알았다면 건축학과 가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 아이들이 지금도 뭐냐면 이쪽 방향인지 저쪽 방향인지 이렇게 몰라서 아이들이 방황하는 아이들이 있는데, 여기 와서 체험활동하게 되면은 이제 내가 어느 쪽에 끌리는 방향인지, 내가 매 만지는 직업에 끌리는 건지, 아니면 내가 막 이렇게 컴퓨터로 막 논리적으로 이렇게 이제 따져서 이제 뭐를 완성해 보는 그런 것에 끌리는 건지, 이런 것들을 체험의 공부로 인해서 내가 앞으로 이제 그 어떤 일을 하는 것이 좋을 것인가, 이런 걸 도움받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특히 이제 여기 오시려면은 수시로 진로교육원 홈페이지를 보시면 수시로 여러 가지 그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고 좋은 프로그램들이 많이 운영되고 있으니까 학생들이나 학부형들이 우리 진로교육원을 수시로 이렇게 방문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아주 최고의 건물에다가 또 최고의 시설에다가 최고의 선생님들이 계신 곳입니다. 여러분 꼭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내안의 무지개를 찾아서, 이것이 어떤 곳인가요? 여기는 학생들이 내가 진로 방향이 어떤 것인지 이런 것들을 좀 탐색하기 위해서 해보는 진로 심리 검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진로 심리 검사를 해서 그 다음에 출력을 해서 옆에 있는 이제 진로 상담실에 가서 진로 상담 이제 그 선생님들하고 이제 진로 상담을 받으면서 내 진로가 어떤 것인지를 이제 알아보는 그런 그 체험실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의외로 중요한 곳인데요. 되게 중요하죠. 그럼 본인이 이제 입력을 해가지고 뭐 질문사항이 있겠죠. 그렇죠. 여기 이제 컴퓨터상으로 내가 어디 끌리는 거에 대한 이제 그런 진로 흥미 검사, 가치관 검사, 그 다음에 이제 그 성격 검사 이런 걸 해서 그 아이들이 그 출력물을 갖고 옆에 있는 이제 상담실을 가는 거죠. 가시죠. 네, 가시죠. 자, 지금 이곳이 상담을 받는 곳인데요. 네. 이제 제가 이제 데이터를 뽑아가지고 왔습니다. 그럼 선생님을 드리면 이걸 네. 보시고 이제 그걸 평가해 주시는가요? 네, 이 상담 자료를 갖고서 이 상담 자료가 그 결과가 아니거든요. 이런 결과가 나오기까지의 과정, 또 여러 가지 또 좀 궁금한 점을 들어가면서 이 학생이 어디가 궁금한 건지, 그리고 여기서는 또 진학 상담도 해줍니다. 끌리는 이제 그러한 분야가 어떤 분야고, 그 끌리는 분야와 관련된 직업세계는 어떤 직업세계고, 그와 관련된 학과는 어떤 학과고, 이런 것들을 곁들여서 해주는 그런 이제 그 진로 상담실입니다. 그러니까 인생 상담보다는 그 진로 심리 검사를 바탕으로 해서 그 아이의 진로를 이렇게 상담해주는 이제 그런 곳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잘하는 우리 학생들에게 굉장히 아주 중요한 이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는 이제 10분이나 되는 이제 전문가들, 박사 출신도 있고요. 아주 그 오랜 경력을 가진 이제 그런 이제 진로 전문가들이 오셔가지고 상담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녁 때는 이제 진학 상담을 많이 해주는데요. 그 우리 충북에 있는 이제 굉장히 유능한 그런 이제 진학 전문가 선생님들이 오셔가지고 진학 상담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수능을 앞두고 이제 우리 학부모들에게 조언 한번 해주시죠. 네, 수능을 앞두고 이제 학생들 이제 많이 이제 긴장도 하고 그럴 텐데, 사실은 저는 그렇습니다. 긴장할수록 오히려 뭐랄까 좋은 성적을 거둘 수가 없기 때문에 긴장하지 말고 충분히 이제 릴렉스 이렇게 이렇게 이완시켜서 차분하게 대응하는 것이 오히려 집중력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긴장하지 말고 이완시켜서 집중해서 좋은 수능 대박 다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대박! 대박! 네, 수능 대박!